안녕하세요, 머니스택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제가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구독자 100명 찍으면 하려고 아껴놨던 컨텐츠인데 100명을 찍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어떻게 도달하게 됐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 동영상은 1.5배 하고 들으시면 좀 더 한국인 정서에 맞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이야기는 총 2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무조건 비트코인 사야 하는 이유. 두 번째, 절대로 비트코인 사면 안 되는 이유. 이렇게 두 가지 편을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은 1편, 당신이 무조건 비트코인을 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지금 누르지 마시고 끝까지 보시고 제 동영상이 정말 마음에 들었을 때 그때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할게요. 네, 먼저 비트코인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하면은 거의 바다 이야기랑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버블, 폰지 사기, 환경 재앙의 조합이다. 심지어는 주호민 작가님도 요즘 핫한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다가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을 하기도 했죠. 참고로 이건 어떤 유저가 웃기려고 합성한 거라고 하네요. 아무튼 이 비트코인은 굉장히 강렬하게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데요. 비트코인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고 가면요. 현재 비트코인은 5월 17일 기준 1150만원 선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짤방들이 많죠. 예를 들면 지금 인터뷰하는 동안 2시간 동안 30억을 벌었어요 라는 짤이나, 또 여기 제가 네모친 캔들을 보시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께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추진하겠다 라고 발표를 했다가 정말 엄청나게 떨어진 모습을 볼 수 있죠.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는 자산이 됐을 때를 기준으로 역대 국내 고점은 약 2800만원, 국내 저점은 360만원 정도인데요. 이제부터는 비트코인이 왜 이만큼의 가격을 받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개인적으로는 이 얘기를 하기 무서운 게 나중에 비트코인이 완전 떡락해가지고 이 영상이 박제될까봐 무섭기도 하지만 제 생각을 최대한 담아서 열심히 한번 동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비트코인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돈이 너무 세상에 많이 풀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으로 기능을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비트코인은 다운사이드에 비해서 업사이드가 엄청 큰 것 같아요. 마치 벤처기업의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럼 이 세 가지 장점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첫 번째예요.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요새 집값이 너무 올랐다. 금값이 최고가를 경신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집값이랑 금값은 왜 오르는 걸까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시중에 통화가 많이 돌아서 그래요. 소위 양적 완화라고 하기도 하고 MMT 이론이라고도 하는데요. 모던 모니터리 티어리 라고 하는 이 현대통화 이론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돈을 너무 많이 찍지만 않으면 괜찮다, 오히려 돈을 계속 찍는 게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 라는 정말 혁신적인 이론인데요. 굉장히 현재 논란이 많은 이론이지만 어느 정도 정설로도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신기한 이론이에요.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동영상으로 만들어 보기로 하고,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세상에 현재 돈이 이만큼이나 많이 풀린 적이 없어요.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비롯해서 현재 세계 각국은 경쟁이라도 하듯이 돈을 마구 찍어내고 있는데요. 너도? 야, 나도 돈 찍을 거야 해서 현재 시중에는 돈이 너무 많이 풀려요. 그럼 당연히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돈이 계속 풀리면 실물자산인 금이나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화폐를 가지고 있는 거는 돈을 잃는 행위다 라고 생각해요. 저만 이렇게 생각할까요? 역시 제 말만 하면 일리가 없기 때문에 유명인의 말을 가지고 왔어요. 올웨더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레이 달리오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캐시는 트래시다 라고 했어요. 현금은 쓰레기라는 거죠. 레이 달리오는 현금은 금, 주식과 같은 다른 자산과 비교하면 쓰레기다. 현금은 다른 자산에 비해 가치를 크게 옮기지 못하면서 그에 따른 손실은 너무 크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 아니고 레이 달리오도 현금은 갈수록 가치가 낮아진다 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제 의견을 따라서 투자하는 게 아니고 레이 달리오의 의견에 따라서 투자해보도록 합시다. 뭘 투자해볼까요? 일단 은행에 맡기기에는 금리가 너무 낮죠. 그럼 채권 투자를 하자니 채권도 결국엔 금리랑 관련이 있으니까 채권 수익률은 갈수록 떨어지는 추세에 있어요. 그럼 또 뭘 사볼까요? 금을 사볼까요? 근데 금은 최근에 역대 최고가를 찍었다는데요. 우리가 고점에서 사는 건 아닐까요? 부동산은요? 부동산은 요새 거품이라던데요.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던데요. 정리해보면, 그래, 현금이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알겠다. 그럼 뭐 투자하지? 라고 했을 때 현재 진짜 마땅히 투자할 자산이 없다 라고 결론을 내려볼 수 있어요. 그럼 누가 등장하느냐?
이 친구가 등장해야겠죠. 저는 이 비트코인이 정말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생각해요. 제 투자 아이디어의 근간은 현재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은 이미 굉장히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해지를 하기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살면서 한 번은 무조건 더 비트코인이 관심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이 비트코인은 일전에 말했던 인플레이션에서도 어느 정도 자유로운 모습을 보이는데요. 비트코인은 총 발행량이 제한적인 화폐입니다. 기술적인 얘기를 하긴 그렇고 나중에 인기가 많으면 한번 기술적인 것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비트코인은 현대 통화와 다르게 총 발행량이 제한적이라서 인플레이션 방어에 효과적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력적인 투자 자산일 수 있겠죠. 자, 다음 의견. 사람들은 저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비트코인 그거 거래 어떻게 쓰냐, 전송도 느리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화폐냐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동의합니다.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니라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꼭 금 같은 거거든요. 예시를 몇 개 들어보면 뭐 무역전쟁, 관세전쟁을 하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고, 또 이란에서 전쟁이 나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현재 어느 정도 금처럼 움직이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아닐 때도 있긴 한데, 그래도 일반적인 인식은 비트코인은 금처럼 안전자산으로 기능하는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비트코인 그거 실체가 뭐냐, 이게 무슨 가치를 가지냐, 이게 뭔데 이렇게 비싸냐, 이런 질문인데요. 이것도 한번 되게 웃기지만 나름대로 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예시로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치킨을 현재 2만원에 팔고 있어요. 내가 엄청 배고픈 상태면 2만원? 먹을만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치킨이 2만원이 아니고 20만원에 팔고 있다면요? 이거 드실 거예요? 아마 내가 굶어 죽지 않는 한은 안 먹겠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이 치킨이 2만원일 때 먹고 20만원일 땐 안 먹는 건 어디서 비롯된 생각이에요? 바로 우리 의식인데요. 우리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 제품의 본질적 가치를 보고 그에 따라서 가격을 매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비트코인은요? 얼마가 적정해요? 지금 1100만원이면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볼까요? 비트코인이 1년 전에는 100만원인데 지금은 1000만원이에요. 이거 싸요? 비싸요? 반대로는요? 비트코인이 1년 전에는 1억이었는데 지금은 1000만원이에요. 이건 비싸요? 싸요? 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돼요? 얘의 적정 가치는 얼마예요? 이런 의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무가치의 역설이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은 오히려 가치가 없기 때문에 무한한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치킨값을 뭐 아무리 올려받아도 개고기면 3만원, 5만원은 받을 수 있겠지만 10만원, 20만원을 기대하긴 힘들잖아요. 반대로 비트코인은 오히려 그렇게 고정된 가치가 없기 때문에 무한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단점이기도 하지만 그 단점에 대한 얘기는 2편에서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듣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줄 생각이 있으시다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으로는 비트코인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을 가지고 왔어요.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줄 크립토커런시에 네모난 노란색 한 칸이 있는데요. 이게 2017년 기준 암호화폐 시장이었어요. 지금은 이것보단 굉장히 커졌지만 자료가 이거밖에 없어서 이걸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노란색, 검정색, 파란색 네모, 그냥 세 칸이라고 합시다. 이 세 칸이 암호화폐 시장의 규모라면 위에 있는 골드, 저 정도 네모가 금시장의 규모고요. 밑에 있는 스톡 마켓, 이게 세계 주식시장 규모예요. 이건 세계의 통화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고요. 이건 글로벌 부채, 이건 글로벌 부동산을 나타내주는 자료입니다. 아까 크립토커런시를 우리가 3칸 정도로 잡았죠. 이 크립토커런시는 굉장히 현재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 금 정도만 성장해도 정말 엄청나게 성장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성장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심지어 파생시장 크기를 보시면 진짜 말도 안 돼요. 그런데 이 비트코인이 진짜 굉장히 파생시장에서도 갖고 놀기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파생시장에서 갖고 놀려면 최소한 어느 정도 규모까지는 키워놔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비트코인이 어쨌든 파생시장에서 갖고 놀라짐을 당하려면 훨씬 더 규모가 커져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소위 세력이라는 게 존재한다면 최소한 현재의 비트코인 시장 사이즈를 훨씬 늘려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암호화폐가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역시 제 뇌피셜로만 떠들면 안 되니까 유명하신 분의 입을 빌려야 할 것 같습니다. 월가 거물로 알려진 폴 튜더 존스는요, 내 자산의 거의 2%를 비트코인에 투자했다.
1970년대 경제위기 때 금이 했던 역할을 지금 비트코인이 하는 것으로 느껴진다 라고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요, 내 생에 가장 큰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 금이 시가총액과 비슷해지면 비트코인 가격은 1억 2천만원 선이 될 수도 있다 라고 했어요. 그가 고객들한테 보낸 서신을 좀 더 살펴보면요, 자산별 가치 저장 능력을 수치화했더니 금은 62점 정도, 비트코인은 43점 정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트코인의 가치 저장 능력은 금의 66% 수준입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도 금의 66% 정도로 평가받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하고 싶다는 거겠죠. 하지만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금의 1.7%에 불과합니다 라는 서신을 남겼는데요, 이런 논거로 폴 튜더 존스도 비트코인을 2%나 투자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셀럽들의 발언이나 셀럽들의 투자 진출 소식은 굉장히 호재거든요. 왜냐면 그 누구도 초기 시장에는 발을 들여놓게 망설여 하다가 쟤도 투자하네? 유명한 쟤도 투자하네? 라는 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 다른 자산운용사나 펀드들도 점차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투자를 하게 되겠죠. 말하자면 폴 튜더 존스가 선봉대에 섰다, 그러니까 우리도 따라가보자, 이런 생각을 다른 투자사들도 할 수 있게 되겠죠. 이 개인의 의견만 그럴까요? 다른 것도 살펴봅시다. 현재 벡트 상품이 출시되기도 하고, 또 CME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도 BTC 옵션 상품을 출시하기도 하는 등 비트코인은 점차 시장으로 편입돼 가고 있습니다. 사실 점차가 아니죠. 우리도 지금 investing.com 켜보면 비트코인 시세를 매일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비트코인은 시장에 점차 들어가고 있는데요, 개인적 의견으로는 이미 비트코인이 거품이냐 아니냐의 논쟁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비트코인의 적정 가격이 얼마냐를 논하는 레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장 말고 대기업들은 어때요? 페이스북도 리브라 만들겠다, 카카오도 클레이튼, 네이버도 링크, 이렇게 대기업도 암호화폐에 관한 관심을 굉장히 높게 표출하고 있는데요, 이런 면을 봤을 때 비트코인은 몰라도 적어도 암호화폐 시장은 커질 거다 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 이런 기업들만 그래요? 아니요, 은행들도 그래요. 도이치은행도 향후 2년 안에 암호화폐 시장이 엄청 커질 거라고 생각한다. 미국에도 최초의 암호화폐 전문 은행이 설립된다. 독일에서도 40개의 독일 은행들이 암호화폐 스탁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 이런 은행사에서도 굉장히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어때요? 아직도 바다 이야기 같나요? 저는 바다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비트코인도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해지의 역할도 할 수 있고, 내가 명확한 손절 라인만 가져간다면 굉장히 투자할 만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신 비트코인은 굉장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투자해도 전 재산의 10% 밑으로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을 통해서 많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트코인 절대 사면 안 되는 이유로 찾아올 건데요, 그때까지 많은 기대 해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오늘 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빠이.